아름다운 전문가와 함께 매력적인 고수익 종목을 알아보는 발굴 미인주 시간입니다. 하나네트증권 멘토스팀 윤다혜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모셨는데 네. 미인주들의 그동안 성적표 꽤 괜찮았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월 6일 날 추천이 됐던 RF텍입니다. 57%의 굉장한 수익률 올렸고요. 10월 달에 추천했었던 서운캅셀과 대륙제관, 리노공업 모두 11%와 13%, 19%대 10% 넘는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또한 11월에 추천이 됐었던 제주전자와 CNS 자산관리 역시도 11%와 3% 그리고 파트론 2.82%까지 고수익을 올렸고요. 12월 3일 MC넥스 역시도 8%대의 높은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네, 역시나 미인주답게 굉장히 성적표도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미인주에 담겨있는 포트폴리오 종목들 오늘은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각 종목들별로 앞으로 전략이 또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전망은 또 어떻게 제시를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포트폴리오 특이 종목들, 앞으로도 주목해서 봐야 하는 종목들에 대해 AS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박스권에 갇혀있는 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근데 이건 좀 수급상의 문제일 뿐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중소형주 중에 약간 2013년도 턴어라운드가 많이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의 필수 소재를 생산하고 있는데 2013년도 반도체나 전자 쪽 관련해서는 미세공정 전환이 어렵기 때문에 어떤 기술의 진보로 인한 공급량 확대는 조금 모자란 부분입니다. 따라서 어떤 재료와 관련된 부분을 가진 업체들, 뭐 UID라든가 이런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2013년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서운캅셀 같은 경우는 2달 정도 박스권의 흐름에 갇혀 있다가 최근에는 좀 상향 돌파하려는 그런 시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관의 수급은 계속해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코스닥 종목들 좀 기관의 매도로 인해서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수급적인 측면은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건강기능식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또 시장에서 과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파트론 같은 경우는 최근 기관에서 소폭 차익 매도가 나오면서 좀 차트상으로는 조금은 불안한 모습이긴 한데요. 뭐 스마트폰 핵심 부품, 카메라 모듈이라던가 안테나와 관련된 부분은 2013년도에도 지속해서 인기를 끌 만한 핵심 부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유리한 환경은 2013년도에도 동사에게 지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MC넥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추천해드린 종목인데요. 일단 시총도 굉장히 적고 상장된 지도 얼마 안 된 종목이긴 하지만 최근에 기관에서 좀 많이 레포트를 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올해 실적 하락은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2013년도에는 이런 실적 바닥에 대한 확인 작업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차량용과 모바일용 카메라 모듈 2가지 업체고요. 특히 중국 쪽과 관련돼 있는 모바일 쪽, 이쪽과 관련해서는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미인주들 향후 전망까지도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미인주들 역시 아름다웠던 수익률만큼이나 그 선정 과정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굉장히 아쉽게도 오늘이 발굴 미인주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을 맞아서 그동안 좀 어떤 기준으로 종목 선정하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기존에 제가 7월 달부터 미인주를 운영하면서 선정했던 기준은 기존의 시장은 사실 뭐 삼성전자 혼자 오르거나 아니면은 뭐 음식료 내수 업종들, 중국 모멘텀이 있는 대형주는 거의 좀 볼 게 별로 적은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코스닥 중에서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거나 어떤 중소형주 모멘텀이 굉장히 강했던 장세기 때문에 또 사실 뭐 LG 디스플레이나 이런 삼성전자 같은 대형 종목들은 워낙 커버하시는 분도 많아서 저는 좀 알려지지 않은 시가총액 1,000억 원 정도대의 중소형주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췄었고요. 일단 전 세계적인 불경기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에이블 CNC라던가 아무레지와 같은 내수형, 저가 내수형 시장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 중국과 미국 등 해외 수출 모멘텀에 있는 의료기기, 대표적으로 뷰웍스 같은 종목을 좀 중점적으로 보았었습니다. 이런 시장의 특징으로 서원인텍이라던가 뭐 대륙제관이라던가 서원캅셀, 뷰웍스 이렇게 좀 알려지지 않은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요. 다행히 기관의 수급이 뒷받침되면서 종목이 좀 많이 올랐던
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의 시장 트렌드는 코스닥이 한 달 전부터 조정을 받으면서 조금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최근의 시장 트렌드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기관의 차익 실현이 많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종목에 대표적으로 SM이 최근에 기관의 하락이 시작되면서 대표적으로 좀 코스닥 대표주였는데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반면에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건설, 화학, 철강 이런 비주류 업종들의 상승이 좀 눈에 띄는 모습이고요. 사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올해 초부터 이런 자동차와 같은 업종들 많이 매수를 해왔습니다. 근데 기관에서는 사실 쳐다보지 않았던 부분인데 최근에는 기관에서도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존에 봐왔던 미인주 코너에 봐왔던 코스닥 시장은 조금 무너지고요. 반면에 대형주들은 그동안 오르지 못했다는 그런 어떤 저가 메리트 아니면 업황이 굉장히 바닥이었다가 조금 회복되는 이런 틈을 타서 좀 오르고 있는 모습이라서 일단 기존에 제가 시장을 봐왔던 미인주 시각으로는 종목이 이제 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개별적으로 보신다면 일단 화학업종에 대해서는 LG화학이나 금호석유 정도 꾸준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설 같은 경우는 대림산업과 삼성엔지니어링 이렇게 업종 내에서 대표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전략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조선이나 해운, 철강 같은 경우는 아직 업종 바닥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인 시각을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국 모멘텀이 조금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 시장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산 인프라코어 정도 이런 대형주 위주로 종목을 구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발굴 미인주를 통해서 사실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었던 미인주들을 많이 또 발굴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하나투투증권 멘토스틱 윤다희 연구원과 함께 발굴 미인주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좀 맞춰보도록 하고요. 다음부터 계속해서 또 이어지는 객장 여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주셨던 윤다희 연구원 감사합니다.